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호남이 지지를 거둔다면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겠다고 말했습니다. 호남 홀대로는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치욕이고 아픔이라고 말했습니다. 광주 서구을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의 양향자 후보와 국민의당의 천정배 후보는 친문 패권과 뉴 DJ 등을 놓고 TV토론에서 치열한 설전을 펼쳤습니다. 사전투표 첫날 광주 전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봄나들이가 많은 4월에 렌터카 사고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광주를 찾아 정면 돌파에 나섰습니다. 호남이 지지를 거두면 정계에서 은퇴하고 대선에 불출마하겠다며 다시 한번 손을 잡아달라고 지역민들에게 호소했습니다. 김민정 기자입니다. 광주에 오지 말라. 광주에 와야 한다 논란 속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선택은 정면 돌파였습니다. 문 전 대표는 광주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행원 없이 국립 5.18 민주묘지를 90여 분 동안 참배했습니다. 광주의 심장부인 원도심에서 호남이 지지를 거두면 정계에서 은퇴하고 차기 대선에 불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저에 대한 지지를 거두시겠다면 저는 미련 없이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겠습니다. 대선에도 도전하지 않겠습니다. 호남 홀대로는 호남의 분열을 바라는 사람들의 거짓말이라며 그것만은 절대 인정할 수 없다고 적극 부인했습니다. 저에게 드시어진 호남 홀대, 호남 차별이라는 오해는 부디 거두어 주십시오. 그 말만큼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치욕이고 아픔입니다. 광주의 장년층 속으로 걸어들어간 문 전 대표는 늦어서 죄송하다, 질타를 듣기 위해 왔다며 시민들의 의견을 듣기도 했습니다. 제가 또 온 게 좀 너무 늦었죠. 아니요. 예. 아니요. 예. 하여튼 더 빨리 오고 싶었는데. 문재인이 호남에 오면 도움이 안 된다는 일부 여론 속에 5달 만에 광주를 찾아온 문 전 대표. 그의 1박 2일 호남행이 막판 총선,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민정입니다. 문재인 전 대표의 광주 방문에 대해 국민의당은 대변인 논평을 내고 모든 것은 광주 시민들이 판단하고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당은 이번 총선은 특정 개인의 문제를 결정하는 선거가 아니라 정권 교체 기반을 마련하는 선거라며 이같이 논평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양향자 후보와 국민의당의 천정배 후보가 TV토론에서 뜨거운 설전을 벌였습니다. 친문 패권, 뉴 DJ 발굴 등을 놓고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질문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더민주의 문재인 전 대표가 광주를 방문한 날, 천정배 후보는 더민주가 친문 패권 정당이자 국보위 출신이 대표를 맡고 있는 정당이라며 양향자 후보를 몰아붙였습니다. 양향자 후보는 무능과 실패의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인물, 김종인 대표를 영입해서 당의 운명을 맡긴단 말입니까? 이것은 영혼을 팔고 부모를 팔아먹은 짓입니다. 친문 패권주의라는 단어를 들고 나오신 것이 뉴 DJ 발굴 실패와 야권연대 실패의 책임을, 그 무능을 숨기기 위한 남탓 정치 아닙니까? 양 후보는 천 후보가 그토록 주장하던 뉴 DJ는 도대체 누구냐며 상대를 몰아세우기도 했습니다. 5분 중에 제가 지난번에도 여쭙고 싶었는데 혹시 어느 분이 뉴 DJ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천 후보는 더민주로는 정권 교체가 불가능하다고 맞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광주 시민들께 표를 달라, 국회의원 시켜달라 요구할 자격이 있습니까? 새누리당의 김현우 후보는 지난 30년간 야당의 표를 몰아줬지만 광주 경제는 낙후를 벗어나지 못했다며 여당 후보를 밀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저를 국회로 보내주시면 여야를 떠나 정말로 광주 경제 발전을 위해 죽도록 일하겠습니다. 정의당의 강은미 후보는 무능한 더민주와 야권연대를 거부한 국민의당은
정권 교체의 기회를 발로 차버렸다며 희망 없는 두 야당 말고 정의당을 찍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좋은 선택이 좋은 정치를 만듭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는 선택을 해주십시오. 후보들은 삼성의 미래차 산업을 유치하겠다는 더민주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놓고도 있다 없다 논쟁을 벌였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4.13 총선 사전투표 첫날 광주 전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50%대에 머물고 있는 최종 투표율을 끌어올리려면 시민들의 더 많은 투표 참여가 필요합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20대 총선의 사전투표 첫날. 주민센터에 마련된 투표소에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인쇄된 용지를 받아 도장을 찍은 뒤 투표함에 넣기만 하면 끝. 이렇게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어느 투표소에서나 투표가 가능해 직장인들도 짧은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투표에 나서고 있습니다. 기분이 우선 좀 색다르고 아무 데나 가서 하면 되니까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1일차 사전투표율은 5.45%, 전남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9.34%를, 광주도 광역시 가운데 최고치인 7.02%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역대 총선에서 절반에 가까운 유권자들이 투표를 포기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높은 투표율을 기대하기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정치에 많은 관심이 있지는 않은데요. 이렇게 투표에 참여함으로써 좀 더 올바른 정치, 더 나은 정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사전투표율이 15%를 넘길 경우 최종 투표율도 60% 선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2일차 사전투표에 시민들의 한 표 한 표가 더욱 간절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하지만 각 당의 선거 공약에 어르신 공약은 있어도 청년 정책이나 공약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유권자가 많고 투표율이 높은 60대 이상이 주요 정당의 공약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한시구 기자입니다. 지난 2월 전체 실업률은 4.9%. 그렇지만 청년 실업률은 3배 가까운 12.5%에 이르러서 통계 작성 이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직장 구하기가 어렵다는 뜻인데 이번 총선에선 청년 실업 문제가 큰 이슈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민주와 국민의당 등 주요 정당들이 제시한 광주 공약은 대부분 자동차 100만 대 생산 기지와 문화전당 활성화 등 그나물의 급압 수준. 60대 이상 어르신을 위한 10대 공약은 있어도 청년 실업난 해소나 비정규직 지원 등 청년 공약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표만 얻으려는 그런 말만 하는 공약들, 이제 세부적인 사항이 없는 공약들이 있기 때문에 뭐라고 해야 되나, 약간 청년들 입장에선 의견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서 조금 불편하죠. 공약을 이렇게 안 해주시니까 더 저희들이 투표를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관심이 더 적어지는 것 같아요. 주된 이유는 저출산 고령화 여파로 유권자 층의 역전 현상입니다. 광주 유권자 115만여 명 가운데 20대는 19만 9천여 명으로 60대 이상 26만 명에 비해서 6만 명 가까이 적습니다. 지난 19대 총선 20대와 60대 이상 유권자가 엇비슷했던 점에 비춰보면 4년 사이에 격차가 크게 벌어졌습니다. 유권자가 적고 투표율이 낮은 청년층보다 60대 이상이 주요 정당의 공약 대상이 되면서 청년을 위한 정책과 공약이 줄어드는 등 찬밥 신세가 된 겁니다. 사회생활 자체가 힘든 생존의 문제 위기 앞에 있는 청년들에게 정말 와닿는 정책은 오히려 그 군소정당, 약소정당들의 정책이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급격한 저출산 고령화 여파에다가 청년 실업난이 사회 경제적 효과를 넘어서서 정치와 선거에까지 파급 효과를 미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봄꽃 축제가 많은 요즘 여행 다니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렌터카 이용 역시 급증하는 때이기도 한데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렌터카 교통 사망 사고가 4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신호등제 여기를 들이받은 차량이 불에 탔습니다. 만취 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2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3년 전에도 무면허 10대가 과속 질주를 하다 사고를 내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모두 렌터카를 몰다가 발생한 사망 사고입니다. 2년 전 10명이었던 렌터카 사망자 수는 지난해 2배 이상으로 늘었고 올 들어서도 벌써 6명이 숨졌습니다. 지난해 광주 전남의 사업용 자동차 사망 사고 가운데 렌터카 사고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렌터카 사망 사고는 특히 축제가 많은 4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행락철이다 보면 이제 보통 요즘은 그 주말에 많이 이동하는 편이고 또 친구들과 같이 어울리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 렌터를 하게 되고 또 렌터한 후에는 술을 먹고 이제 막 면허를 딴 10대나 20대 초반의 운전자들이 운전 미숙 등의 원인으로 사고를 내면서 렌터카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또 여행지의 낯선 길이지만 들뜬 마음에 안전운전에 소홀한 경우도 있고 음주나 졸음운전도 사고의 한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위험하니까 사고 안 걸리니까. 예를 들어 생명이 짧잖아요. 그러니까 그 해결하려면 그것도 몰아주고 보험료 할증자고 올라가 버리지. 축제가 집중되는 봄 행락철에 렌터카 이용에 따른 성숙한 교통안전의식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농사 짓는 분들 한창 모내기 준비에 바쁜 하루를 보내고 계실 텐데요. 모내기를 앞두고 경운기와 트랙터 등 농기계 교통사고에 더욱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우리 지역 내에서 발생한 농기계 교통사고는 450여 건 이상. 이 사고로 거의 100여 명에 이르는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특히 전남에서 농기계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최근 5년 사이에 농기계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람이 3배나 늘었습니다. 농기계 교통사고는 일반 교통사고보다 사망할 확률이 7배나 높은데요. 일반 자동차와 다르게 별다른 안전장치가 없어서 사고가 나면 사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보다 더욱 주의가 필요한 농기계 운전.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농기계 뒤쪽에 반사지를 붙이고요. 짐을 실을 때는 적당하게, 그리고 과속과 음주운전은 하면 안 되겠죠. 카드뉴스였습니다. 봄 기운이 완연한 광주 양림동에서 문학과 미술이 함께 어우러진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문화 나들이 즐겨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김은수 기상캐스터입니다. 잿빛에 근심 가득한 얼굴은 단번에 거친 인생살이를 보여줍니다. 민초들의 풀빛 같은 삶이 얼마나 고됐는지 역사의 한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웅보의 삶이 동학 농민전쟁 시대 때 역사적인 상처를 많이 받은 그런 민중의 모습이어서 그림 자체를 거칠게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신문에 장편 소설을 연재하던 작가와 사파를 그려주며 인연을 맺은 화가가 광주 학생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담은 이색 전시를 양림동에서 열었습니다. 이렇게 쭉 신분을 이어가고 그다음에 이런 사파를 그리신 거를 이런 전시를 하게 된 건 정말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양림 출신의 소설가와 화가가 만나 문학과 회화의 만남의 장을 열어 양림동의 사랑, 위로, 예술의 정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화가 숨쉬는 양림동 주민센터 근처에 위치한 펭귄 마을. 아기자기한 작품과 1970, 80년대 사용되던 잡동사니들이 담벼락에 걸려 있습니다. 골목길을 빼곡히 채우고 있는 시와 벽화는 투박하지만 정감이 넘칩니다. 정말 이뻐요, 사진 찍기에. 저번에 날이 안 좋아서 사진 별로라서 다시 왔는데 날씨가 너무 좋아서 사진도 이쁘게 나오고 좋았어요. 이번 주말에도 완연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과 저녁으로는 쌀쌀하겠지만 한낮 기온이 25도 안팎까지 올라 초여름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MBC 뉴스 김은수입니다. 추가 분담금 문제로 갈등을 빚었던 화정동 선수촌 아파트의 입주가 시작됐습니다. 화정동 재개발조합에 따르면 입주민들은 총회를 통해 세대별로 최대 1,500만 원을 추가로 납부하기로 뜻을 모으고 오늘부터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한편 3,700여 세대가 입주를 마칠 경우 5,000대 이상의 차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 선수촌 일대의 극심한 교통 혼잡이 우려됩니다. 도심 속 건축 조형물인 광주 폴리 3차 프로젝트에 세계적인 건축가와 유리사가 참여합니다. 올해 추진되는 폴리에는 세계적인 건축가 위니마스와 미디어 아티스트 진시영, 그리고 외식 사업가 장진우 등이 참여해서 광주의 멋과 맛을 작품에 담아낼 예정입니다. 광주 비엔날레 재단은 오는 11월까지 아시아문화전당 주변에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폴리 작품을 설치해서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습니다.
초등학교 돌봄교실이 확대 운영될 예정인 가운데 광주시 교육청의 예산난이 가중될 전망입니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초등학교 돌봄교실 이용 대상을 5에서 6학년까지 확대하고 교실당 운영비도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교육청은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특별 교부금을 주지 않을 경우 돌봄교실 예산 확보가 쉽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빛가람 혁신도시로 이전한 전력거래소가 신사옥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전기 저장 장치를 성공적으로 구축했습니다. 전력거래소 사옥에 설치된 전기 저장 장치는 2.4메가와트급 규모로 에너지 절감 용량이 국내 최대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력거래소는 전기 저장 장치를 활용한 빌딩 에너지 절감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